여러분, 야외 학습 좋아하세요? 저는 어렸을 때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정신이 없고, 그리고 이렇게 친구들하고 밖에서 정말 재밌게 놀 기회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선생님들이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그닥 좋아하지 않았어요. 자, 야외 학습, outdoor learning이라고 하면, 그냥 밖에 나가서 수업하기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오늘 이 글에서는 학년에 혼합해서 수업하는 것, 그러니까 나이가 다른 아이들이 함께 배우는 구조가 이 아이들의 사회적, 인지적 성장에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야외 활동에 적극 도입하자는 제안을 해요. 한번 볼게요. Schools tend to structure outdoor learning, indeed just about all learning, around an age-based framework. 자, 여기까지 보면 학교들은 경향이 있습니다. 조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야외 학습을 조직하는 경향이 있는데,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콤마 사이에 들어간 게 있어요. 뭘까요? 실제로는 just about all learning, 거의 모든 학습. indeed는 사실은 사실상 이런 의미죠. 그래서 outdoor learning, 야외 학습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학습을 around an age-based framework, 연령을 기반으로 한 틀을 중심으로, around가 중심으로 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자, 연령을 기반하는 그 틀을 중심으로 모든 학습과, 거의 모든 학습과 그리고 야외 학습을 조직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했어요. 일치불일치로 나오면 여러분들 정말 조심해야겠지요. 아웃도어 러닝만 이렇게 연령별로 한다. 이렇게 하면은 이건 틀린 거지, 그치? 야외 학습과 그리고 거의 모든 학습을 다 나이별로 나누는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unless 절이 나옵니다. unless 보면은 unless는 if not이잖아, 그치? if not인데 of course가 나왔어요. 물론 school numbers encourage mixed age classes 라고 했는데 학교의 학생 수를 얘기해요. school numbers는 학교의 수가 아닙니다. 학교의 학생 수가 mixed age classes, 그 혼합 연령 학급을 권장하지 않는다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건 무슨 소리냐면 요 속의미 알아둬야 돼요. 그러니까 학생 수가 너무 적으면 어쩔 수 없이 믹스드 에이지 클래스에서 가야 됩니다. 1학년 1명, 2학년 2명, 3학년 1명 뭐 이렇다면 다 합해서 수업을 해야겠지요. 그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 뭔 말인가 하고 걱정했던 학생들 지금 요거 말 잘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너무 인원이 부족하면 섞이기도 하는 예외가 있다라고 언메시절이 나와준 겁니다. 알았지? 그래서 보통은 다 이렇게 학년별로, 나이별로 나눠서 진행을 하죠. 대부분의 학교들은. 1학년들은 1학년끼리, 2학년들은 2학년끼리. 자, 이것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age-based framework입니다. 우리한테 정말 익숙한 그런 틀이죠. 나이 중심으로 하는 것. Recent research in Australia. 호주에서의 한 연구는 has found, 발견했습니다. 무엇을? 목적절을 발견을 했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 같은 거 문제 풀거나 모의고사 풀 때는 그냥 이렇게 has found가 보여지잖아? 그럼 일단 얘네들은 이렇게 그냥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대절부터 먼저 보는 게 확실히 더 빠르게 이 지문 내용을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전 이제 내신 수업을 또 겸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를 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잡아가면서 수업하는 거고요. Mixed age grouping helps children develop social, cognitive and language skills 라고 했는데 Mixed age grouping이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그 아이들을 다 나이가 다른 아이들을 한 반에 섞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은 도와줍니다. 지금 그룹핑 이렇게 동명사가 주어가 됐기 때문에 동사에 이제 단수 처리해서 s가 붙었죠. 그리고 목적어 아이들이 발달시키는 것을 해서 목적어 목적보호인데요. 자, 요 helps는 준사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목적 보어 자리에 동사 원형이 와도 되지만 투부정사도 와도 된다는 것 꼭 알아두시고 아이들이 뭘 발달시키는 것을 도와주냐면 요 develop 동사의 목적어로 social skills, cognitive skills, language skills가 되는 겁니다. 사회적, 인지적, 언어적 능력을 아이들이 발달시키는 데 도움이 된대요. 뭐가? 바로 혼합 연령 배치, 믹스드 에이지 그룹핑이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 제가 가장 많이 나온다고 하는 지금 with 명사 분사구가 나왔네요. 자, 그러면 아이들이 참여하면서가 되겠죠. 참여하는 채로 요 with 명사 분사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참여하게 되면서 more mature and complex play. 아이들이 좀 더 성숙한, 어른스러운, 그리고 컴플렉스, 복잡한 그런 놀이에 참여하게 되면서 아이들이 사회적, 인지적, 언어적 능력을 발달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믹스드 에이지 그룹핑, 혼합 연령 배치가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아이들이 그냥 1학년끼리만 있으면 1학년의 수준에 맞춰서 얘기를 하고 놀 거고 2학년이 있으면 2학년의 수준에 맞춰서 아이들이 그냥 자기들 수준에 맞춰서 놀 겁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3, 4학년, 5, 6학년과 함께 하게 되면 물론 안 좋은 걸 배울 가능성도 있죠. 욕을 배운다거나 그치? 좀 과격한 놀이를 배운다거나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형아들을 보면서 누나들을 보면서 언니들을 보면서 이렇게 와 저런 멋진 게 있구나 하고도 배울 수 있고 또 이 큰 학년들 좀 높은 학년들은 저학년들을 보면서 아 지켜줘야겠구나 사랑스럽구나 도와줘야겠다 이런 마음을 이제 갖게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사회적인 인지적인 언어적인 능력을 발달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혼합 연령 배치가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요거 내가 안 써주려고 하다가 다시 해요. with 명사, 현재 분사 있고 과거 분사 있습니다. 근데 현재 분사일 때는 명사가 뭐뭐 하면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과거 분사일 때는 명사가 뭐뭐 되면서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뭐뭐 한 채로 뭐뭐 된 채로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Children will naturally mix with the children of different age groups at playtime outside, on the school field, or playground. 자, 굉장히 간단한 문장이네. 이 문장 진짜 오래간만에 이런 문장을 봅니다.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섞입니다. 다른 연령의 어린이들과 함께 자연스럽게 섞여요. age groups까지네요. 그리고 언제? at playtime. outside on the school field or playground. 그래서 학교 운동장이나 놀이터에서 놀이 시간, 외부 놀이 시간에 다른 연령의 집단의 아동과 자연스럽게 섞일 것이다. 아, 모처럼 되게 간단한 그런 문장이었다. 자, 지금 보면 naturally mix라고 했잖아. 본능적으로 섞여 논다는 소리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야외에서는 연령 구분이 없습니다. 우리 아들도 보면 학교 끝나고 맨날 학교 놀이터에서 다른 애들, 어린 애들하고 이제 막 놀고 형아들하고도 놀고 그러더라고. 자, perhaps we should reconsider the idea that 하면은 지금 자 봐봐. 어쩌면 하고 우리는 다시 생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생각해야만 합니다. 자, 지금 동사고 그 다음에 목적어로 the idea가 나왔는데 이렇게 the idea, the news라던가 the story라던가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명사 뒤에 오는 that은 동격절이죠. 동격절. 그래서 지금 그 아이디어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그러면 한번 대절을 볼까요? 요 동격의 대절. 아이디어가 무슨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가? Learning outdoors. 야외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involves taking a class outside. 야외에서 수업을 듣는 것. 그것을 수반한다고 하는 그 생각. 우리는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된다.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아마도 다시 생각해야만 한다. 라고 지금 주절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나조차도 야외학습이라고 하면 야외에서 수업 듣는 거 아니요?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다시 생각해 보래. 그리고 대신에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view A as B가 나왔죠. 그것을 뭐로써 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의 it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이 learning outdoors 야외 학습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보아라 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as 다음에 as가 전치사니까 명사 상당 어구가 와야 돼. 그럼 무슨 말이야? 명사가 와도 되고 명사구가 와도 되고 명사절이 와도 된다는 소리야. 그런데 지금 뒤에 간접 의문문 그래서 명사절이 왔습니다. 의, 주, 동이죠. How a school support 해서 의주동이 나왔고요. 그런데 how로 시작하는 그런 간접 의문문은 우리가 보통 뭐뭐 하는 방식, 뭐뭐 하는 방법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학교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보자. learning outdoors를 이렇게 우리가 먼저 틀을 잡아두고 그러면 학교가 뭘 지원하는데 바로 여기 목적어가 나오는데 the social and cognitive opportunities of mixing classes and age groups to learn in a wide range of environment. 뒤에서부터 한번 잘 보겠습니다. 다양한 환경에서 원래 a range of 자체도 다양한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wide가 들어가서 정말 더 다양한이라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다양한 환경에서 배우도록 이렇게 학급과 이런 다양한 연령 집단을 섞는 그런 사회적인, 인지적인 기회를 학교가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이 learning outdoors를 보자. 그렇게 한번 보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잘 안 보였겠지만 지금 일단 병렬 구조가 있습니다. and 다음에 view와 그리고 reconsider가 병렬 구조가 되죠. 그리고 view 다음에 나오는 it이 learning outdoors 요거라는 것, 요거 가리키고 있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뒤에 문장을 좀 잘 봐주셔야 합니다. 알았지? 다양한 환경에서 배우도록 학급과 연령 그룹을 섞는 그런 사회적이고 인지적인 기회를 학교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그것이 learning outdoors다. 그렇게 한번 보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꼭 이 문장은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봐도 조금 많이 복잡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학교가 야외 학습을 그냥 칠판 없이 밖에 나가서 수업하게 하는 것 이게 아니고 아이들이 정말 다양한 나이의 친구들과 다양한 환경에서 같이 어울려 배우는 기회를 학교가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야외 학습의 진짜 역할이다 라고 지금 이 문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요 문장 Should forest school be restricted to your school's year 1 class? 자, 이 숲속 교실이라고 하는 것은 so forest school 해서 지금 다 대문자로 시작을 했어요. 각 단어가 그러면 고유 명사화 된 거죠. 이 숲속 교실은 제한되어야만 하는가 수동태가 나왔고 무엇에 자, 지금 투부정사 다음에 your school's year 1 class 그냥 여러분 학교의 1학년 학급만으로 제한되어야 할까? 라고 지금 일단 묻습니다. 그럼 이 말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다른 학년은 왜 못 참여해요? 라고 묻는 거야. 다른 학년도 참여해야 한다. 결국엔 왜? 앞에서 얘기했잖아. 여러 그룹들, 그러니까 에이지 그룹을 섞고 교실을 섞고 하면서 훨씬 더 아이들이 이렇게 인지적으로 사회적으로 발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야외 학습인데 숲속 교실도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의도를 이렇게 의문문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 문장이 오히려 문장의 위치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Why not take a mix of classes with some pupil from each year? 각 학년으로부터 학생 몇 명,
뽑아가지고 그 학생 몇 명으로 구성된 그런 혼합학급을 한번 선택하는 것은 어떤가? Why not? 그거 해보는 거 어때?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앞에서 얘기했던 의문문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구체적 방안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켰다? 그런데 지금 목이 자꾸 갈라져서 가습기도 켰다? 근데 좀 에어컨이 이기는 것 같아. 목소리가 자꾸 갈라지네. 아이고, 나 원참. 자, 일단 보자.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더 앞에 나왔던 질문을 더 확장해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는 거야. 학년 섞자. 이렇게 학년 섞어서 야외 수업 해보자. 야외 활동 해보자. 이렇게 섞어서 숲 체험 해보자. 이렇게 지금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문장, perhaps, 아마도, 어쩌면 이렇게 되죠. 어쩌면 our outdoor experiences, 우리의 이런 야외 경험이, 야외 수업 경험이겠지. as teachers, 교사로서의 이런 야외 수업 경험들이 can be the foundation,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뭐 하는 토대? To challenge many accepted notion of what education should look like. 오, 자, 마지막 거를 좀 볼까? accepted notion이라고 했어요. 그럼 받아들여진, 그래서 좀 더 있어 보이게 용인된이라는 말을 씁니다. 용인된 개념, 많은 용인된 개념. 무엇에 대한 개념인데 what education should look like 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like what이야. 이거 해석을 할 때. 그래서 이 교육이라는 것은 무엇처럼 보여야 하는가에 대한 많은 이 용인된 받아들여진 개념에 이의를 제기하는 챌린지, 이의를 제기하는 그런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교사로서 이렇게 야외 수업 경험을 하는 것은. 근데 그 야외 수업 경험 어떻게 하는 거야? 학년을 섞어서 해보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보면 이 글을 읽는 독자는 누구로 정해져 있는가를 우리 바로 알 수 있겠지. 이 글의 독자는 처음부터 교사들로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냥 일반인들, 학생들, 학부모들보다는 교사들로 지금 독자를 딱 정해놓고 쓴 글이라는 게 이 마지막 문장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분명히 이제 학생들이 물어볼 거예요. 선생님? 또 물어볼 거란 말이야. 뭘 물어볼까? 가슴이 이제 두근두근두근 하죠? 이 accepted notion이 바로 뭘까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이 글에서 딱 정해지진 않았지만, 그냥 받아들여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 바로 뭐야? 수업은 교실에서 학년별로 정해진 방식대로 해야 한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수업에 대한 널리 받아들여진 그 개념이잖아. 그 개념을 얘기한 게 바로 이 accepted nottions입니다. 그리고 foundation이라고 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토대가 된다고 했어요. 바로 뭐야? 우리 교사들의 이 경험이, 우리 교사들의 이 야외 활동의 경험이 이제 새로운 경험이, 새로운 교육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라는 소리예요. 여기에서 이런 그냥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수업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그 개념에 도전한다고 했잖아. 이 도전한다는 요 개념이 뭐겠어? 이것에 대해서 도전한다는 게 무슨 개념이겠어? 아니, 무슨 개념에 도전하는 거겠어? 결국엔 수업은 교실에서 학년별로 정해진 방식대로 해야 한다는 그런 기존 교육의 고정관념을 깨는 출발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지? 새로운 교육의 출발점이다. 요 파운데이션의 의미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가 추론으로서
추론으로서 알아낼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선생님도 상당히 조심스러운데요.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foundation부터 should look like까지는 지금 이것이 우리가 야외 학습의 경험, 교사로서 야외 학습을 한번 경험해보는 것은 새로운 교육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왜 기존에 생각하고 있는 수업에 대한 그런 개념에 도전하는 것이니까 바로 새로운 교육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야외 학습은 그냥 교실 밖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 자체를 새롭게 열어가는 것입니다. 라고 지금 이 글 말하고 있는데요. 자, 봐봐. 교사로서, 나는 교사 아니 강사죠. 실제로 지금 그렇게 저는 하고 있고요. 야외로 나가서 수업은 하고 있지 않지만 한 교실에서 각자의 책상을 두고 각자의 자리에서 학습하는 것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되게 재밌어요. 이제 고등학생들은 분리하는데 중학생들, 중학교 1, 2, 3학년들은 서로 보면서 배워요. 쟤는 저기까지 진도가 갔네? 우와, 얘는 이렇게 어린데도 열심히 하는구나. 저 형은, 나이가 좀 있는데 공부를 안 하네. 난 저러지 말아야지. 뭐 이러한 서로의 경험들이 이제 서로 보면서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 그래서 난 굉장히 이익이라고 봐요. 물론 수업은 내가 다 내 자리에서 1대1로 수업을 하지만 이제 나한테 배우고 바로 가서 문제 풀고 다시 갖고 와서 클리닉하고 이런 시스템이거든. 근데 너무 웃겨. 애들이 이제 서로 소통하고 친해지고 또 어떤 면에서는 누가 좀 조교 선생님한테 안 좋게 한다 그러면 딱 이렇게 분위기가 달라지거든. 그럼 스스로도 느끼는 거야. 나쁜 행동 했던 애도 아, 내가 이렇게 하니까 다른 애들이 바로 경계하네. 조심해야겠다. 바로 느끼거든. 그래서 저는 이런 거 괜찮다고 봐요. 너무 학년별로 가는 것도 좀 애들의 발전을 더 막지 않나라는 생각은 많이 했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시험에 나올 것인가? 일단은 뭐 주제요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제, 제목, 요지. 그리고 나서 아까 제가 문장의 위치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또한 어법은 항상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어법도 잘 좀 준비해 두시고요. 그리고 지칭 추론. 네. 어떤 학생들이 물어보더라고요. 고3은 아니었는데 지칭 추론이 나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나오나요? 라고 물어보더라고. 근데 있잖아. 나는 대명사가 무엇을 지칭하는지 아니면 어떤 어구가 어떤 것을 품고 있는지 내포하고 있는지를 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눈여겨? 아니지. 귀를 세우고 듣는다면 여러분들이 지칭 추론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순서 어떻게 될까? 순서는 요 should부터 마지막 문장까지가 C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 perhaps 문장이 좀 길었어요. 얘가 B가 되고 그리고 A는 recent research부터 children까지 이렇게 A로 해서 이렇게 나누어져서 이제 순서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문장의 위치 말씀드렸고 그러면 이제 주제요를 말씀드릴 때가 됐네요. 자, 주제는 야외 학습은 단순한 공간 이동이 아니라 다양한 연령이 섞여 상호작용하며 배우는 사회적, 인지적 기회로 재구성되어야 한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게 바로 이 주제입니다. 그리고 영어 제목으로는 Rethinking Outdoor Learning, 이 야외 학습 다시 생각하기, 콜론 하신 다음에 Beyond the Classroom Walls. 그러니까는 그 교실 벽을 넘어서 뭐 이런 제목. 그 다음에 More than just playtime. 그냥 노는 시간 이상의 것. 콜론 하시고 The Power of Mixed Age Outdoor Education. 연령이 섞여서 야외에서 교육하는 것의 힘. 그다음에 세 번째 제목은 Forest Schools and the Future of Inclusive Learning. 그래서 이제 숲 학교와 숲 체험과 그리고 다 포함하는 다 포괄적인 그런 학습의 미래 이렇게 해서 요 세 개가 영어 제목으로 나올 수 있을 테니까 꼭 요 영어 제목들은요 키워드로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테스트 1, 5 진행했습니다. 숨가쁘게 테스트 3까지 열심히 나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끝나면서 내지는 요거 중간에 이제 수능 특강 영어 독해를 계속 어려운 부분을 많이 좀 여러분 올려주세요. 제가 그
영독은 신청을 받은 지문들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많이 어려운 것들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한 명이 몇 강부터 몇 강까지 전부 다요. 이렇게는 하지 마시고요. 이제 수능 완성이 나올 때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수능 특강 영독에만 또 매달려 있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본인이 정말 이거 어렵다, 이거 꼭 듣고 싶다라고 하는 지문은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가끔 디slike 누르는 학생들 있다? 학생인지 아닌 누군진 잘 몰라. 그죠? 근데 라이크 누르실 때 조금 조준을 잘해서 눌러주세요. 괜히 넘기다가 잘못 디스라이크 누르면 내가 조금 신경이 쓰이는데 많이 신경 쓰진 않아요. 뭐 누군가는 마음에 안 들어 할 수도 있겠지. 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라이크 많이 부탁드려요. 여러분 감사합니다.